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권준원입니다. 예, 오늘 이제 2일차 다들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전문대 교양교육이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지난 학기까지 혁신단장을 저희 학교에서 맡아서 하다가 이제 능력 부재로 이번 학기에 잘려가지고 현재는 지금 링크 사업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저를 소개할 때 제가 한국교양교육학회 부회장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이제 교양교육 프로젝트의 연구팀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저도 조금씩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문대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지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교양교육을 강화하지 않고는 결국 전문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 힘들겠다. 더군다나 지금 산업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하고 있고 이래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전문대의 미래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교양교육 관련되는 논문도 좀 발표하고 또 각종 연구 사업에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한 이런 공부를 좀 해왔고요. 작년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전문대 교양교육이 일반 대학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교양교육 표준안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제시가 돼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일반 대학들은 대학 교양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대학은 어떤 그런 교양교육에 대한 가이드가 현재까지는 없어서 다들 좀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제 연구자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일반 대학처럼 표준안이라고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안이라고 붙이면은 그게 이제 스탠다드가 되니까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이런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상태니까 이름을 표준안이라고 하지 않고 공고안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시작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이 공고안은 우리가 이제 전문대 구성원들이 합의를 모아가는 지금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우리 전문대에 가장 잘 맞는 교양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안에는 꼭 끝내라고 해서 타이머가 멈추기 전까지는 꼭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PPT 자료에 원래 없던 건데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가져왔고 요 자료는 제가 지금 이제 일본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제 변화라는 논문을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문부성에서 나온 자료들을 다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엑셀로 다시 전환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통계의 그래프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의 학제 변화에 대해서 사석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우리가 일본을 쫓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학령 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의 형태의 변화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과 일본이 30년 전에 걸어갔던 길이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지금 보면은 저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선이 일본의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수입니다. 보시면은 92년도에 한 180만 명 정도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한 180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쭉 와서 현재에는 9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줄었죠. 그러니까 고교 졸업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대학 숫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전문대학교 숫자입니다. 여기 빨간색 전문대학의 숫자인데 전문대학의 숫자가 589개를 피크로 해서 지금 309개까지 줄었습니다. 이것도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재학생 숫자를 보면은 최고치가 93년도에 53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0만 명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에 반해서 일본의 일반 대학은 지금 학교 숫자가
451개에서 오히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807개로 늘어났고요. 학생 숫자도 180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생겼냐면은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일반대는 대학 숫자도 늘어나고 학생 수도 늘어났느냐? 그거는 일본이 학제를 풀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일본도 단기 대학과 일반 대학이라는 이런 학제의 구분이 있었는데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제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학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비교적 규모가 있고 컨디션이 좋은 대학들이 순식간에 일반 대학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단기 대학은 한 300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가 300개인데 왜 없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반론을 하실 수 있지만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한 290몇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대로 다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일반대로의 전환, 단기대의 소멸 이런 키워드로 지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전문대학에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와서 좀 보여드립니다. 그럼 이제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는 그 이전에 1998년도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전문대에서도 교양교육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98년도에 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제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해서 얼마 이상을 하라는 이런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서 전문대학은 교양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런 이제 그 전문대 구성원들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직업교육은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그 전문대 구성원들끼리의 이제 이런 공감이 형성이 되면서 전문대 내에서 교양 과목은 점점 소외를 되게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이다 보니까 교양교육이라는 명칭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8년 전에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제가 대학들을 많이 방문도 하고 자료도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교양교육이 전공 기초 성격의 과목들을 학과에서 그냥 개설해서 편성만 교양교육으로 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양교육을 그 당시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대 교양교육이 거의 없어졌죠. 근데 그나마 조금 남아서 유지되던 교양교육이 2014년도에 NCS라는 친구가 또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뭐 기억 다 하시겠지만 저도 NCS 초창기부터 제가 참여해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뭐 일종 부분 저도 그 악인의 역할을 한 그 당사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NCS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괴롭혔지만 특히 교양교육이 완전히 멸종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대에서는 마치 직업기초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교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전문대에서 교양교육은 거의 자리를 이제 차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어떤 배경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문대도 교양교육이 좀 정상화돼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전문대에 어떻게 하면 교양교육을 좀 정상화를 시킬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18년도에 본격적인 이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고 18년도 하반기에 전문대를 대상으로 이미 일반대를 대상으로는 그 이전부터 해오던 건데 18년도 하반기부터 전문대를 대상으로 교양교육 컨설팅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전문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교양교육에 대한 배점을 이제 6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시기 2018년부터 21년도 이 시기에 전문대학들이 조금은 교양교육에 대해서 교양교육 이거 우리도 조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조금씩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게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23년도 작년에 이제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대는 교양교육을 하는 그 표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는 그 교육부에서 만든 교양교육 표준안이라는 거에 따라서
일반 대학들이 교양교육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대는 이런 교양교육에 대한 기준이 없었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교육부에서 이제 연구비 지원을 해서 전문대 교수님들과 또 일반대 교수님들 몇 분이서 이렇게 모여서 전문대에 맞는 교양교육의 좀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1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교양교육 권고안이라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권고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발전을 해 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우리 전문대에 가장 잘 맞는 그런 교양교육을 이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을 그렇게 해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 환경이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4차 산업 환경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2차 산업 시대와는 많이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문대가 사실 출발 자체가 이공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출발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그 전공과 관련된 어떤 그런 직무 역량이 뛰어난 인재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그 요건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깊이가 있는 인재 한 가지만 요구했다면 지금은 깊이와 함께 넓이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재들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산업 환경의 변화가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대학들이 이런 환경의 변화, 또 앞으로 제가 아까 일본의 그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학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또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모색, 또 이제 교육정책당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대의 교양교육 강화를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학을 평가하는데도 그런 요소들을 넣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라도 전문대학들이 많은 대학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제가 전문대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 게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대 교양교육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참여한 연구에서 전국의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전문대학이 지금 졸업 이수학점이 2년제인 경우에는 8학점 정도, 3년제에는 이제 15학점, 4년제에는 20학점 정도 이렇게 지금 교양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10%에서 15%, 16% 이런 정도로 지금 전문대들이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을 조금 비교해서 보면은요, 교양 학점이 일반 대학은 평균 한 35학점 정도 됩니다. 35학점 정도 되는데 우리 전문대학은 2년제는 앞서 말씀대로 8학점, 3년제가 15학점, 4년제가 21학점 이런 정도. 물론 이제 우리 전문대 4년제는 이제 간호대학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일반 대학의 4년제에 비해서는 아마 학점이 충분히 더 공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비율로 보더라도 지금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점은 이제 일반대가 학점이 졸업학점이 크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우리가 적어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비율로 보더라도 일반대가 지금 전체 이수학점에서 교양학점이 한 27% 정도 가까이 되는데 반해서 우리 전문대는 지금 비율이 약 10%에서 15%. 그나마 이제 그 4년제 간호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평균이 조금 높아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2, 3년제를 보면은 10%에서 13% 정도로 일반 대학의 절반 수준 이하의 교양교육을 저희가 그러니까 학점 숫자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 대학의 절반 이하를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이제 하기 전에부터 교양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담 교육 기관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사 때 나온 게 한 59%니까 한 60% 정도 이렇게 교양교육 전담 기관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이제 교양교육 전담 기구를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장이 위상이 교무위원급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아직은 센터장이나 이런 정도의 위치로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대학은 이제 이 교양교육을 우리 전공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의 한 축으로 크게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양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학장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당연히 교무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전문대학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전문대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양 교육을 학과가 중심이 돼서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 컨설팅을 이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학교 중에서 생각보다는 많은 학교,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교양교육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문대학들이 많이 신청하셔가지고요,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 컨설팅은 이제 전문대 교양교육을 이제 좀 정상화시키고 개선시키자, 그리고 또 좋은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모든 전문대학이 같이 이제 공유하고 이렇게 이제 확산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18년도부터 전년도까지 이렇게 교양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23년도까지 컨설팅을 받은 대학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중간 점검을 해서 그 대학들 가운데 우수 대학을 선발해서 이제 시상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다음 8월 달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참여 대학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이제 시상식도 하고 또 학교에 부착할 수 있는 패도 증정하고 이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컨설팅의 목적은 뭐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보시면은 다 알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공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나마 일부 있는 교양 과목도 비율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전문대의 대부분의 교양 과목은 NCS 기반의 교양 과목이든지 아니면은 교시 과목이라고 해서 학교의 교실을 가리키는 뭐 종교 학교들은 종교 같은 거 이런 과목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비율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개선하고, 그래서 우리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대 학생들에 비해서 뭔가 항상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문대 기초교양 컨설팅을 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도에 이제 교육부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 이제 11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까지 총 65개 대학이 교양 컨설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대 중에 절반 가까이 교양교육 컨설팅에 참여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 다시 이제 올해는 중간 점검회 해고요. 내년부터 또 교양 컨설팅을 또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학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대학의 교양 교육을 좀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양 교육 이제 진행 현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제 그 중복 참여 대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교양 교육 컨설팅을 5년 동안 연속으로 참여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소개도 드릴 거지만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대학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 대학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중간 점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전문대학 중에 이 컨설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제가 뭐 학교 이름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있는 동남보건대학 같은 경우는 교양교육의 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부의 연구 용역을 줘서 교양교육을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금 실행을 24년도부터 일반대보다 더 훌륭한 교양교육 체계를 만들고 교과목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제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전문대학이 더 많이 교양교육 컨설팅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과 그 호남 제주권역이 좀 이런 교양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5번 그 컨설팅을 받은 학교인데요. 이 대학을 첫 해에 방문했을 때는 뭐 거의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 뭐 교양교육 관련되는 규정도 없고 지침도 없고, 또 구성원들 만나보면은 뭐 처장님들도 교양교육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왜 하죠? 그거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교과목은 대부분 NCS 이제 기준으로 돼 있고, 또 교양교육 학점도 조금 부족하고, 뭐 또 기구는 당연히 없었고, 이런데 이 대학이 지금 5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그 발전과 변화를 해서요. 지금은 많은 대학들이 그 대학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학 가서 지금 교양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많은 전문 대학들이 그 대학을 찾아가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기로는 전문대에서 가장 교양 교육을 잘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5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더라도 가장 잘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양 전담 기구는 만들어졌고요, 교양 학점도 늘렸고, 교과목도 과거에 NCS 기준의 교과목들이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문화센터에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교과목에서 벗어나서 인문, 사회, 철학, 역사 이런 등등의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양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8년도부터 교양 교육을 이제 실시하면서 이제 성과를 보면은 이제 교양 교육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교양 컨설팅이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대학을 방문해서 하는 컨설팅이다 보니까 또 구성원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었고요. 특히 총장님을 비롯한 보직 교수님들과 긴 시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교양 교육에 대한 이해를 많이 제공하는 기회가 됐고, 또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참여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다 해봤는데 상당히 높은 이제 4.67점이라는 높은 이런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전문대에 매년 참여하는 대학 수가 좀 늘어나지 않고 한 10여 개 대학 그 내외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우리 전문대학이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한 이후로 개선되는 개선도가 어느 대학은 정말 많이 혁신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교양 교육이 너무나 많은 발전을 한 대학도 있는 반면에 그냥 컨설팅만 받고 그 다음에도 큰 변화가 없는 이런 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들은 향후에 또 컨설팅을 재차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조금 외부로부터의 이런 좀 자극을 좀 받아서 내부 동력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교양 컨설팅은 우리 전문대가 교양 교육의 체계를 바로잡고 또 대학의 우리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모습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액 다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비용 부담 전혀 없이 양질의 컨설팅 전문가들이 가서 좋은 컨설팅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 적극적인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양교육 공고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저기 스태프분 죄송하지만 거기 책자 좀 갖다 주실래요? 파란색 책자. 지금 제가 책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몇 권 가져왔는데 지금 이 책자가 제목에서 보시면 전문대 교양교육 공고안이라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 내용이 많아서 이것만 소개해 드려도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는 어디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냐면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라는 그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그 단체 홈페이지에 가면은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나는 디지털로 보는 거는 최악이다, 꼭 책으로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끝나고 앞으로 오시면 제가 한 5권 정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권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서 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선착순으로 오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안에서 첫 부분에서는 먼저 교양교육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보편적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공교육은 각 학과의 전공에 따른 교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교양교육은 학과의 장벽이나 구분이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들려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이 강조돼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교육의 목표라고 제시를 그 다음 페이지에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50분 안 넘기겠습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향상,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면 되는 겁니다. 교양교육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과목.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문해 능력 향상,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지긋지긋하게 봤던 NCS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자리에서 저한테 막 따집니다.
아니 전문대가 NCS가 최고지 무슨 교양교육이야로 막 따집니다. 그럼 저는 예 그럼 NCS 하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하고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밤새도록 얘기해봐야 말싸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교양교육에도 그러한 직업기초 요소가 충분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NCS 이 교양교육에서 그런 거를 배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의 형태가 보편적 교육이 교양교육이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목을 어떤 걸 구성하면 좋은가를 이렇게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유학의 교육이라고 교양교목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자유학의 교육은 교양교육이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 자연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라색 글씨에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이제 학문적인 탐구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류를 하고 거기에 학문 영역은 인문예술학에는 어떤 게 있고 사회과학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자연과학에는 어떤 게 있고를 이렇게 영역별로 크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과목을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권고안에서는 이와 같은 자유학의 교육을 교양학점에서 50% 이상으로 좀 배치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문대가 사실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 자연학,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초소양교육이 있는데요. 기초소양교육은 기초문해교육과 다시 체험소양교육으로 나눕니다. 기초문해교육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기초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든지 의사소통, 정보문해, 특히 요즘 와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이런 정보문해가 상당히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교양교육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교양교육이 뭐 인문, 역사, 철학 이런 쪽에 한정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공학이나 자연과학도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교양교육에. 그래서 그런 우리 교수님들이 특히 이공계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교양교육을 확대하자 그러면은 본인의 영역이 좀 축소되는 걸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공학이나 자연과학도 인문학 못지않게 교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양교육 영역별 목표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설명 안 드리고요.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떠한 목표에 달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교양교과목의 적극적 기준입니다. 뭐냐면 교양교과목이라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기준을 이 공고안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보편적 포괄성, 학술적 대표성, 전인교육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 전공 분야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에게 학문의 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넓은 범위의 지적인 식견을 가지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양교과목은 학술적인 가치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한 무슨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한 어떤 그 스킬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에 참여만 한다든지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과목들을 조금 지양하고요. 그런 과목을 가르치다 개설하더라도 그 속에는 학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습득은 물론이고 이런 교양교과목을 통해서 인격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제공하라는 것이 교양교육 권고안의 내용입니다. 뭐 우리 다들 아다시피 저도 뭐 현업에서 지금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 취업도 시키고 뭐 현장 실습도 보내고 오늘도 이제 이거 강의 끝나면 KTX 타고 부지런히 올라가서 5시에 저희 학생 장기 현장 실습 현장 지도를 또 가야 됩니다. 예. 근데 기념품을 학교에서 받아놓고 지금 연구실에 두고 와서 업체에 빈손으로 가서 뭐라고 말을 첫 마디를 건네야 될지 처음에 가면 뻘쭘하잖아요. 이거 뭘 주면서 아유 어디서 누굽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가다가 케이크라도 하나 사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하여간 예. 근데 이 산업체 제가 대표님 제가 이제 산단장을 쭉 하면서 많은 산업체 이제 저희 학교 가족회사 기업체분들을 만나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공 지식을 잘 가르쳐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저는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일하는데 필요한 거는 우리가 다 가르칠 테니까 학교에서는 사람만 그냥 잘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냥 출근 제 시간에 하고 꾸준히 오래 다니고 이런 학생 좀 보내주세요. 이게 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에서는 어떤 요청을 받는지 몰라도 제 경험은 거의 대부분 그런 학생들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취업 브릿지 사업이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학생들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현장 실습을 보내려고 그 대표님을 만나버렸더니 대표님이 첫 마디가 그겁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각 안 하고 잘 오는 학생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전공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습득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양 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뭐 전인 교육 시키고 뭐 학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런 거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취업 교육 그러면 교양과 대척되는 걸로 보통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양 교육이야말로 취업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취업해서도 유지 12월 달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제일 열받는 게 기껏 취업시켜 놨더니 5월 달에 그만둬가지고 저도 연봉 평가 받으려면은 12월까지 걔가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11월 전에 다 그만둬요. 좀 이따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교육 전문대 출신 학생들이 오래 다니질 않아요. 직장을 오래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 우리가 교양 교육을 부실하게 해서 그런가? 왜 유난히 전문대 학생들이 이렇게 빨리 회사를 그만두지?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기준을 또 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의 교육은 뭐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또 기초 소양 교육은 또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텍스트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체험 교육,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이나 봉사, 체육 이런 과목들도 너무 단편적인 그런 체육 그러면 축구만 공 한 개 던져주고 축구만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체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 얻어갈 수 있게 이론적인 내용도 좀 같이 겸비해서 해야지 그냥 축구공 던져주고 테니스장 가서 그냥 풀어놓고 테니스 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교양교육다운 이런 소양교육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학생활 적응 교과목 아마 1학년 때 거의 다 하실 겁니다. 저희 학교도 있거든요. 이런 과목도 그냥 너무 단편적인 학생들의 뭐 그런 진로지도 이런 데 그치지 말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너가 대학에서의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 대학에서의 공부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든지 뭐 좀 이런 좀 깊이 있는 것들도 좀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교시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예배 보고 끝나면 2학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 속에 학생들이 종교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학술적인 접근을 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기준이 있는데요. 소극적 교육은 적극적 교육과 반대로 이런 교과목은 개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큰 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술성이 빈약한 교과목, 두 번째는 기초학문 이외의 전공 교과목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치창업 교과목 같은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교과목은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비교과로 하라는 거예요. 비교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교육, 학생들 취업교육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과로 웬만하면 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가득이나 작은 교양 학점에다가 취업 집어넣어버리고 종교 집어넣어버리고 뭐 체육 집어넣어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과목이 들어갈 공간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비교과로 하고 학생들에게 좀 뼈가 되고 양분이 되는 그런 교과목들을 좀 개설해서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나 이런 과목들도 학술적인 요소들을 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하라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 이런 기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에서는 이제 교과목 예시를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컨설팅을 다니면서 대학의 교양교육 담당하시는 그 센터장님이나 또 그 교양 강의하시는 분들께 제일 많이 받은 요청이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과목을 도대체 그럼 어떤 교과목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제시를 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학문 영역별로 교과목의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정도의 교과목이 이런 분야의 영역에서 적절한 교과목입니다라는 이런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예술학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사회과학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학 나눠가지고 교과목 이름을 이렇게 예시를, 저희가 이거는 뭐 무작정 발췌한 게 아니라요. 지금 전국의 일반 대학교 또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사례를 다 취합해서 거기서 우리 전문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교과목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과학도
교과목들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통합과학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초문해 교육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체험 소양 교육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어떤 이제 교과목을 개설하면 좋다, 이런 교과목은 개설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아예 교과목 개요까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샘플로 제가 문학 영역만 가져왔고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교양교육을, 특히 우리 전문대는 지금 전공 교육을 담당하시다가 교양교육으로 넘어오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학교도 그런 교수님들이 한동안 많이 계셨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교양교육을 처음 접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과목을 수강해서 인증서를 주고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일반대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 전문대에 맞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저희가 일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전문대에서 전공학과에 계시다가 교양 과목으로 전환하시는 교수님들도 거기 와서 수업을 들으시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고 수업량을 다 채우시면은 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양교육에 대한 기초 수강을 하셨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과목마다 이렇게 교과목 계열을 다 이렇게 전문대 수준에 맞게, 저희가 이제 일반대 뭐 이제 서울대를 비롯해서 일반대에서 하고 있는 교양교목 자료를 다 받아서 그 표현이나 이런 거 또 높이 난이도를 우리 전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높이로 조정을 다 해서 교과목 계열을 다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안에 대해서는 좀 주마간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서 PDF를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은 교양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조명빨 때문에 엄청 덥습니다. 지금 조명빨 때문에. 예. 그래서 예. 그 전문대에 이런 이제 세 가지 크게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야, 전문대 2년제인데 무슨 교양교육을 해? 애들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졸업인데 취업도 해야 되고 한데 언제 교양교육,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일부는 공감이 당연히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에서 오영부영 하다 2학년 되면 벌써 막 취업 나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2학년 2학기 되면 뭐 현장 실습 나가고 뭐 이러다 보면 끝이잖아요. 근데 무슨 교양교육을 해? 이런 이제 주장이 설득력도 현실적으로 있고요. 또 많은 호응을 얻어서 전문대 교양교육이 축소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 교수님들이 또 전공에 대한 애착이 또 세십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시수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시수를 양보 안 하시죠. 그죠? 자기 시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꼭 플러스 알파를 지고 계시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양이 전공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에서 교양교 과목을 다 개설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학교에서도 그런 학교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교양 과목을 정하고 개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의만 교양이지 학생들은 전공 기초 과목 다 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막연한 선입견, 교양 과목이 그게 뭐가 중요해? 학교에서 전공이나 잘 가르쳐 내보내면 애들 취업하고 평생 월급 받고 잘 사는 거지 무슨 교양 교육이야,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친한 그 단장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막 술자리에서 이제 구박하십니다. 무슨 교양 교육이냐고. 예. 근데 생각을 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자 위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 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돼야지, 학습자가 뭐가 필요하냐. 저는 이제 전공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소비자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서 생산자가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생산자가 자기 입맛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소비자들에게 강조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저는 매운 걸 전혀 못 먹어요. 그런데 자꾸 매운 라면을 먹으라 그러고 매운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매운 라면, 불닭볶음면 맛있다고 저희 집 애들이 저보고 같이 먹자고 막 그래요. 저는 막 짜증을 내요. 왜 아빠한테 그걸 강요하냐고. 저는 이미 매운 걸 안 먹는 제 가치관이 있는데 자꾸 외부에서 저한테 마라탕 이런 거 먹으러 가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는 먹으면 막 너무 싫은데, 저는 매운 걸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학생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게 해야지. 그 생산하는 사람이 마라탕 먹으라고 매운 불닭볶음면 먹으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저는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에 잘못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양교육도 학생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이 사회 그 산업 환경이 필요하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고집이나 이런 어떤 편견은 좀 내려놔야 된다. 이제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는 것부터 전문대 교양 교육이 시작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세계 경제 포럼,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여러 이제 뭐 논문에도 보면 많이 나오는 그림이고요. 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냐고 세계 영역에서 16개의 기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는 16개의 기술을 보시면 기초문의 역량, 인성자질,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전공교육보다는 교양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그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림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제 21세기 역량을 위한 파트너십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또 학생 성과 창출 지원 체계입니다. 여기서도 요구하는 이런 그 역량들이 대부분은 교양교육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들이지 전공교육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례가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진 그 논문에서,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외국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교육학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면 학생들에게 미래 대학이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되느냐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전기과면 전기만 잘 다루게 하면 되고, 그죠? 경영학과면 마케팅하는 방법론만 가르치면 되고 이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이제 KDI에서 2020년도에 낸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문이과 선택을 후회한다는 학생들이 지금 37% 정도 됩니다. 전공을 바꾸고 싶다는 학생들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학생들 상담하면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저도 어제 저희과 학생 하나가 자퇴한다 그래서 정말 그만 자퇴 안 하게 하려고 2시간을 목이 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은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막 나중에는 열받아서 야단을 쳤습니다. 결국은 자퇴했습니다. 1학기에만 저희 과에서 3명이 자퇴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빌어봐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한번 결심한 학생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래서 저는 상담을 폐지시킬까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30%, 이게 공식적인 그 KDI 연구 자료에서만 30%인데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료를 볼까요?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OECD보다도 우리나라는 전공 관련해서 취업한 학생의 비중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 없는데 취업하는 학생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과는 안 그러세요? 저희 과는 그래요. 저희 과 전공과 관련 없는데 취업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 관련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한 30-40%의 학생은 전공과 관련 없는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과도 취업률이 한 70% 좀 넘으니까 취업을 못하는 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당수가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에 취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전문대가 일반대보다 취업률이 높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전문대 학생 취업. 근데 유지 취업률을 보시면 역전이에요. 전문대 학생들은 빨리 그만둔다는 거예요. 취업은 많이 하는데 빨리 그만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전문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원래부터 못나서 그럴까? 저는 전문대에 있는 교원으로서 내가 뭐 잘못해서 혹시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생들만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충분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기회를 줬는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직률 보시면 더 놀랍죠. 이직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학원 졸업자, 대학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저 3년 보십시오. 전문대 졸업자는 3년 이내에 거의 절반이 이직을 합니다. 여러분,
전공과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합니다. 근데 전공만 계속 가르쳐 놓으면 이 학생들은 이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다른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전공만 냅다 가르쳐 놓으면 이 학생들은 자기 인생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때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는 거죠. 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우리 전문대가 교양교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외에도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시간은 3시 4분 30초 내에 끝내라고 지금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 30초 내에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대를 둘러싼 교육 환경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대도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저희가 중등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고등교육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우리 전문대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시대 환경에서는 우리가 전공에만 특화되어 있는 학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폭넓게,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양교육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취업입니다. 취업 교육해야 되는데 무슨 시간이 있어서 교양교육 하냐고. 근데 여러분, 학생을 취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전공을 많이 가르치는 게 능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전공 능력이 뛰어나다고 취업을 잘합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인생의 긴 장래를 보고 인내하고 참고 같이 협업하고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인성을 가지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대가 급하게 이론 문제부터 좀 해결해서 전문대 교양교육을 좀 정상화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양교육에 대한 우리 전문대 구성원들의 인식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교양교육은 일반대가 하는 거고 전문대는 전공교육이나 잘 시키면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대도 이미 3년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공 심화과정도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4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똑같은 4년제인데 일반대는 교양학점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해야 됩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똑같은 4년제 교육과정을 하는데.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양교육 전담기구 지금은 대부분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의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센터나 학부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은 교양학부의 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일반 대학처럼 교양학부장이나 교양센터장이 처단장급의 직위를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교무위원회에 들어가서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육의 절반이 교양교육인데 왜 교양교육의 책임자가 여러 명이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도조차 못 들어가야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만들어진 기구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우리 전문대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학부장, 가능하면 주요 보직 교수의 위상으로까지 교양교육 책임자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 전담하는 직원들도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임 교원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서서히 좀 넓혀가고, 특히 학과가 폐과되거나 축소돼서 발생되는 우리 그 유유 교원님들, 우리 교원들, 이분들을 우리가 그 교기원에서 하는 이런 교양교육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교양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집으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교양교육이라는 이런 연결고리로서 끌어안고 같이 가는 이런 우리 모습을 전문대가 좀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대 교양 과목의 졸업기준 학점을 지금보다는 높여서 우리가 일반대만큼 높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고 안에서 일반대는 평균 30% 가까이 되지만 우리는 15%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고 안에는 교양교육 학점을 졸업학점의 15%까지만 좀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많이 확 늘리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3학점 정도만 더 늘려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양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선택지를 조금 주자는 게 우리 공고안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교양 과목을 학과가 지고 있는 이런 젊은대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버리고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진정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전문대 구성원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우리가 최적의 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일본의 그 대학도 방문해서 교양교육 시스템을 또 보고 오고, 해외 여러 우리 그 커뮤니티 컬리지를 방문해서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많이 현장 실사를 하는 노력들을 전문대학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대학 이 교양교육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전문대학 모두가 다 같이 발전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우리가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런 전문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각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